공휴일이야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무원들이 휴일에 관한 법률이야. 근로기준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아니라 누가 쉬는 날이에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공무원들은 야 이거 너무 심했잖아, 최저임금 안 줬잖아, 나 연장근로 시켰잖아, 너 퇴직금 안 줬잖아 라고 해서 노동부를 찾아가서 해봤자 노동부에서 접수가 안 돼. 왜? 대상이 아니야. 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를 규정짓는 건데 공무원들은 예외. 그래가지고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립학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제외하고, 여튼 어디 무슨 얘기하다고 했었어요? 휴일근로와 관련해서 했죠. 휴일근로라고 하는 거는 쉬는 날 일을 하면은 가산해서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이요, 방금 얘기했던 법적 공휴일은 3년 전까지는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도 그냥 근로자들 쉬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차츰 200인 이상 적용됐고요, 30인 이상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후년 되면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가지고 전부 다 그날도 쉬는 걸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튼 그날에 휴일날 일을 하면은 어때요? 마찬가지 1.5배를 주게 되어 있는 게 바로 휴일 근로 수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공휴일날 아무것도 안 쉬는 거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없네요? 아니, 왜 없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주일에 소정근로를 다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일을 다 했으면 하루는 유급휴일, 쉬지만 돈을 주는 휴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언제 쉬게 되어 있냐? 일요일 날들 많이 쉬죠. 법으로 정한 바가 아니야.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어?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요일 날 쉴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금융사가, 전반적인 사업장들이 전부 다 월화수목금이라고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되는 건데, 특히 토요일 말고 일요일은요 쉬지만 뭐예요? 유급휴일이라고, 쉬지만 돈을 받아야 되는 휴일이에요. 그래서 요때 줘야 되는 수당을 주휴일날 쉬지만 주는 수당이라 그래서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또한 굉장히 분쟁이 많은 얘기거든요. 요거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볼 거예요. 주휴수당. 자,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하루 쉬게 돼 있고, 또 언제 쉬게 되어 있느냐? 1년에 하루 쉬게 돼 있어요. 근로자들은 언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 쉬고, 그 다음에 매주 하루 정해서 통상적으로 일요일 날 쉬고, 이렇게 하는 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일이고, 만약에 그날 일을 하게 되면은 휴일 근로수당이다라고 해서 마찬가지 1.5배를 주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정리하면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고 그랬어요. 연장근로수당은 정해져 있는 기준보다 일을 더하면은 돈을 더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기준은 뭐예요? 1일 8시간, 일주에 40시간의 일을 하게 되면은 요거보다 일을 더하면 그건 연장근로니까 얼마큼 더 줘라? 50%를 더 줘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하는 밤에 일을 하면 돈을 더 주게 돼 있어요. 밤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요? 밤 10시서부터 이길날 06시까지 요때 일하면은 50%를 더 줘라라고 하는 게 야간근로수당이고요. 휴일근로수당은요, 쉬기로 한 날 나와서 일하면 돈을 더 줘라라고 하는 건데,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휴일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휴일을 갖고 온 휴일이, 법적 공휴일이 따로 있는데, 먼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주휴일, 통상 일요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은 쉬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 일하면 돈 더 주게 되어 있는데, 3년 전부터 차츰 어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 날, 법적 공휴일도 이제 근로자들 쉬는 날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뭐를 해라? 50%의 수당을 더 줘라라고 하는 게 바로 법정 수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진정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차휴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연차휴가는 뭐예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정해져 있는 휴일만 쉬게 되면 사람이 융통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에 일을 하거든. 이 사람한테 15일의 휴가를 부여해라. 그럼 그 휴가를 갖고 여름휴가도 가고, 그다음 무슨 일 생겼을 때 뭐 여행도 가고 집안일도 보고 하라고 해서 1년 일하고 나면 얼마를 줘라? 15개의 연차 휴가를 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1년 되기 전까지는 법으로 정했을 때는 쉬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쉬어. 근로자들밖에 안 쉬어. 그럼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한 달을 만근을 해서, 내가 한 달 회사를 다 다녀서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가서 그러면은 휴가가 하나가 생겨요. 또 한 달을 만근을 했어. 그럼 휴가가 또 하나가 생겨.
또 만근해서 그럼 휴가가 또 하나가 생겨. 이런 식으로 한 달 만근할 때마다 휴가가 하나씩 생기니까 1년 차째는 총 몇 개가 생기겠어요? 11개가 생기겠지. 이걸 다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을 하고 안 하게 되면 돈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1년 동안 다녔잖아. 그럼 난 연차가 몇 개가 생겨? 15개가 생겨갖고 이듬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반복해서 가게 되면 장기 근속을 우대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하나씩 늘어나. 2년에 하나씩 해서 15개였다가 16개, 17개, 18개 해갖고 최고 25개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2월 되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연차 보상금이라고 하고요. 이걸 보상 안 하려면 사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독려를 해야 돼. 많이 쓰세요. 휴가 쓰세요. 라고 해가지고 몇 개 남았으니까 쓰세요. 언제 쉬세요. 라고 지정해서까지 해주는데 그런데도 근로자 가셨어. 그러면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좀 심화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연차 휴가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들 분쟁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저와 같이 뭐를 알아봤어요? 크게 경영을 하다 보면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요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거다 보니까 마케팅, 영업을 해서 처음에 고안을 해야겠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다음에 이걸 마케팅을 돈을 만들고 그다음 세금과 관련된 이런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결국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라고. 직원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게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잘 관리할까? 요거거든요. 이 중에서 오늘 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지방청들이 다들 이거 관서들이 다 있고요. 거기서 이제 관장하는 내용 중에서 많은 게 있는데 가장 예민한 게 바로 근로기준이다, 근로기준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부분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바로 뭐야? 퇴직금, 그 다음에 법정수당, 그리고 연차 휴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지나면 줘야 된다. 법정수당은 3가지가 있어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각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연차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이게 그 1년 지나고 나면 내지는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 한 달 만근하면은 이제 하나씩 발생해가지고 1년 지나면 15개, 그 다음부터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점점점 늘어나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를 보장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근로기준인 거고, 사업주는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어떤 걸 보세요? 숙제를 내드릴게요. 네이버에 지식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노동법 쪽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사람들이 막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 뭐라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등을 올려놓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거기다 이런 문제들이 사업을 하면서 내지는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겠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디?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지식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노동 법률, 노동 관계된 진정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가지고요,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기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하고 실제 사례하고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까지 그나마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잘 진행해 주시고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